그 다음 원통 나죠. 원통이죠. 원기둥. 요건 여러분들 좀 또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중에 하나. 원래 전류는 표면에 들어요. 안으로 들어가면 전류는 안으로 들어가. 이걸 우리는 표피효과라고 하면. 그래서 나중에 가면 표피효과도 배워요. 표피효과가 어디 있어 보이네. 오른쪽 맨 아래. 오른쪽 안에. 어제 적어놨을 거예요. 오른쪽 아래? 여기. 네. 전류는 어제 표면으로만 흐르려고 하는 성질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표피층의 두께가 이만큼 된다는 게 이게 작아야 표표가가 커진다. 그럼 이게 작아지려면 주파수의 방비하고 투자율, 도전 이런 것들이 다 방비된다. 이런 얘기하죠.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얘기하는 그 원통 얘는 전류가 표면으로 흘러요. 그래서 역시 R만큼 떨어지면 얘도 무한 원통이니까 그냥 무한 직선으로 보기는 해. 똑같아요. 무한정 직선이죠. 그런데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만 물어보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죠. 원통 내부 여기는 어떻게 될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원통 내부. 그러면 내부에 이와 같이 되려면 결국은 무슨 얘기죠? 전류가 도대체 골고루 흐른다는 말이에요. 골고루 이 내부에 다 골고루 분포해서 흐른다.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만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면적이 여기에서 여기로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죠? 파이 I 제곱이죠. 그러니까 파이 A 제곱이잖아요. 네. 파이 I 제곱 파이 A 제곱이니까 이렇게 전류가 면적에 따라서 줄는다.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A메타 떨어져 있다면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죠? A 제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 I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죠. 대입을 해서 계산하는 거죠. 얘는 원래 이제 어디다 대입해야 돼요? 여기다 대입해야 되는 거죠. 여기다 대입되는 거죠. 뭐를? 저거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여기가 뭐가 돼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R이라고 하는데 결국 요거하고 요거는 없어지게 될 거고 하나가 남을 거고 이렇게 내려오면 A가 될 거고 이런 등등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고요. 결국 이 얘기는 내부는 R에 비례하는 거예요. 외부는 R에 반비례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프로 그리면 우리 전에 봤던 그래프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그래프 찾아라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건 전개도 이렇게 생겼고 결국 하나예요. 얘도 그래서 뭐로 보면 될까? 무한한 직선에서 결국 파생된 거다. 근데 그게 무한한 직선이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도체를 아주 확대시키면 원기둥 되겠죠. 그 도체 내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간다. 얘는 반비례, 얘는 비례. 반비례하는 것은 외부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대로 적어놓으면 되고 이 전류만 바꿔놓으면 돼요. 전류 분포가 달라지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갑시다.
만드는 게 있어요. 여기는 뭐죠? 전류가 결국 뭘 만들어요? 자석을 만듭니다. 그 자석을 만드는 게 뭐다? 그럼 인덕탄스를 구하는 방법이 그렇게 세 가지 정도로 된다라고 얘기해요. 다음 중 인덕탄스를 구하는 식이 아닌 것은 몰라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뭐 그렇다 치고 너무 복잡하니까요. 인덕탄스를 구할 때는 이렇게 불러요. 얘는 뭘 얘기하냐면 전자유도 법칙. 전자유도 법칙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이해를 좀 해야 돼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게 코일이에요. 코일에다가 여기에다가 뭐 전압계를 달든지 뭐 이래도 좋고요. 어쨌든 가정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코일이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죠? 이렇게 되는 건 당연하죠. 이거는 이렇게 되죠. 전류가 흐르고 있으니까. 이런 상태가 있다. 그럼 여기는 이제 전원이 가해졌다는 얘기죠. 전원이 뭐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전원은 여기에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때에 이 코일에다가 강제적으로 N극을 밀어넣어요. 강제적으로. N극을 밀어넣는다는 얘기는 자속을 증가시켜준다는 얘기죠. 그럼 이 코일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는 게 전자유도 법칙이에요. 자, 코일은 아무 변화가 없다. 아니면 여기서 N극이 들어와서 자속이 증가됐네요. 그러니까 그 상태를 유지한다. 다 틀렸어요. 코일은 이렇게 증가된 자속이 있다면 원래 자기 자신의 자속을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어요. 원래 자기가 갖고 있는 자속 0이면 0이고 파이면 파이고 그걸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어요. 보통 이런 포인트는 뭐라고 하죠? 관성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물리적으로 서 있으면 그냥 서 있으려고 하고 움직이려면 계속 움직이려고 하고 그런 거죠. 작용 반대 이런 물리적인 법칙이 있잖아요. 그게 다 따라요. 그래서 얘도 정기적으로 자기 자신이 만들고 있는 자속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얘가 스스로 증가하는 자속과 반대 방향의 자속을 만들어요. 스스로. 여기서 델타 파이만큼의 자속이 증가했다면 얘는 스스로가 마이너스 델타 파이만큼의 자속을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상쇄시켜요. 그래서 자기 자신만의 자속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외부에서 증가시켜주고 반대로 이걸 빼서 외부에서 감소시켜주면 다시 원위치 되겠죠. 그러면 이런 자속을 만들려면 이쪽 반대 방향으로 뭐가 흘러야 돼요? 델타이라는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흘러야 돼요. 그래야 이 자속을 만들 거예요. 이 델타이라는 자속을 만들려면 델타이라는 전류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죠? 처음 가해준 전압과 반대 방향의 전압이 필요해요. 그래서 전자유도 법칙을 만들고요. 마이너스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여러분 전자유도 법칙 얘기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시간당 변화는 뭐다? 전류 DI 이거죠. 근데 여기 뭐가 붙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붙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대 방향. 항상 코일은 뭐예요? 자속에 반대하는 방향으로 뭘 만든다? 그렇죠. 전압을 만든다. 그러니까 얘는 시간당 변하는 전류의 양이나 시간당 변하는 자속의 양이 똑같겠죠. 비율이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역시 반대. 자, 코일이 한 번 있어요? 여러 번 있어요? 그러면 여러 번 곱해지면 되겠죠. N 여기다가 N이 이렇게 넣을까요? 코일에 대응되는 게 N번 감으면 길이가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한 번 감을 때 길이하고 두 번 감을 때 길이하고 10번 감을 때 길이가 다르잖아요.
그게 뭐예요? 인덕턴스. 그게 인덕턴스. 그 인덕턴스, 이 코일이 가지고 있는, 얘가 가지고 있는 인덕턴스. 그래서 이걸 전제로 봅시다. 다시 적어보면, 잘 적어보면, 마이너스 L dt분의 di는 마이너스 n dt분의 d파이. 얘가 그런 의미예요.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얘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이런 얘기야. 항상 우리는 이런 식을 볼 때 얘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뭘 말하고 있는가, 나 이렇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얘 의미, 근데 얘 의미를 알면 이런,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회원은 문제 풀다 보면, 또는 자기의 문제 풀다 보면 단자잖아요. 코일 단자다. 그러면 이때는 이렇게 되잖아요. 마이너스가 내 기전력이 아니고 그냥 단자잖아. 전류가 흐를 때 나타나는 전압이에요. 그때는 그냥 단자 전압이라고 불러요. 전류가 흐를 때, 이런 전류가 흐를 때 L 양단에 나타나는 전압이에요. 그거하고 전류의 변화와 시간의 변화에 의해서 인덕턴스가 되는 전자유도는 달라요. 식은 똑같은 것 같은데 의미가 달라요. 얘는 단자 전압이고 얘는 뭐예요? 유도기 전류. 그래서 문제를 보면 어떤 문제는 단자 전압을 물어보다가 어떤 문제는 유도기 전류를 물어봐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가 없잖아요. 그걸 구분해야 돼요. 보통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그냥 똑같은 식이라고 생각하는데 똑같은 식이 절대 아닙니다. 형태는 닮았지만 의미는 전혀 다른 의미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 식에서 보세요. 이게 똑같다면 마이너스 없애버려도 되고요. dt 뭐 다 없애버려도 되죠. 뭐만 남아요? Li는 N파이라고 남는 거죠. 인덕턴스는 I분의 N파이.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전자유도 법칙.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전자유도 법칙에 의해서 인덕턴스를 구하는 거예요. 전부 우리 자기학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얘를 가지고 인덕턴스를 구해요. 이걸. 자, 이 자개색이죠? 원형 코일일 때, 동축 원통 코일 내부일 때, 뭐 또는 많잖아요. 무한장 솔레노이드 또는 토로이드 코일 이렇게 돼 있는 환상 솔레노이드. 자, 그런 것들이 나오죠. 인덕턴스. 그런데 결론을 얘기하면 여기다 뭐라고 적어놨는데요. L분의 뮤에서 N 제곱이 보이지 않나요? 제곱입니다. 결론은 이걸로 해서 구해보면 여러분들 답을 찾을 때 왜 이렇게 써놨지? H라고 써놨지? L입니다. L은 L분의 뮤에스 N제곱. 인덕턴스는 결론이 뭐예요? L분의 뮤에스 N제곱. 저게 무슨 얘기냐? 인덕턴스는 자기 저항의 N제곱. 이게 RM이라고 하는 게 자기 저항입니다. 아그네스. 우리 전기 저항과 자기 저항은 어때요? 똑같아요. 자기 흐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저항 R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 저항처럼 얘기하면 여기 시그마였죠. 시그마하고 대응되는 게 투철이죠. 그리고 뭐야? A분의 L. L을 여기서 스몰로 했나요? 그러면 여기다 대입해 보세요. 대입하면 뮤 A분의 L이 되고 N제곱. 그래서 L분의 뮤 N제곱이 돼요. 항상 그래요. A 대신에 S 넣는 것 뿐이죠. 에어리어나 스퀘어나 같은 의미니까 A나 S나 뭐 대부분 혼용해서 씁니다. 같은 개념이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뭘 하나 기억하세요. L은 L분의 USN제곱 또는 여기가 코일이 두 개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우리는 뭐예요? 두 코일 간에 상호인덕탄스가 존재하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쨌든 코일이 두 개라면 여기는 N제곱 대신에 뭐가 들어가요? N1, N2로 들어갑니다. 코일이 두 개라면 N1, N2. 어차피 같으면 N제곱이 되는 거니까. 요거를 알고 있어요. 결론은 그겁니다. 문제를 답을 찾아라. L분의 US N제곱을 가지고 답을 찾아라. 이러면 어떻게 답을 찾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데요. 그 다음 한번 보죠. 인덕턴스가 11개 있어요. 증명 안 했어요. 지금 뭐 얘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인덕턴스에 대한 이런 문제가 나오면 L분의 US N제곱이죠. 인덕턴스는 그냥 결과식이 L분의 US N제곱. 물론 이제 유도를 한번 해볼 텐데요. 여기도 얘기하는데 저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기 저항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쨌든 몰라주셔도 됩니다. L분의 US N제곱. 그러면 답이 금방 보이지 않아요. 자, L은 당연히 다 몸통이고요. 그 다음에 N의 제곱이에요. N의 제곱. 그렇죠. 그러면 딱 하나밖에 없죠. 몇 번? 4. 그러니까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N 제곱을 먼저 찾아요. 4번밖에 없어요. 우리 이거 몰라도 계정 몰라도 공식을 어떻게 해요? 찾을 수 있어요. 쟤는 뭐라고 불러요? 저런 것을 고리환자. 고리를 갖다 환이라고 하죠. 그래서 얘를 환상이라고. 그래서 환상철씨 또는 얘가 솔레노이드니까 코일을 감은 것을 솔레노이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환상 솔레노이드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얘를 조금 다른 명칭으로 부르는데 토로이드 코일이라고 불러요. 이거 처음 만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토로이드 코일. 이렇게 답을 찾는 거예요. 그냥 문제가 나오면. 다시 또 한번 해봐라. 공식 문제라는 거예요. 몰라요. 뭔 얘기인지 몰라요. 뭔지 하여튼 복잡해요. 그죠? 뭔지 모르지만 복잡해요. 공식이 딱 떴어요. 그럼 뭐부터 찾아야 돼요? L분의 US N제곱. N제곱에 대한 개념이 얘는 아니죠. 제곱 4승이잖아요. 얘는 분리는 무조건 아니. 자, L이 어디 있죠? 밑에 있어야죠. L분의 USN 제곱이잖아. L이 여기 있냐? 그럼 L이 어디 있어요? 답은 뭐야? 난 몰라요. 뭔지 모르지만 L분의 USN 제곱 인덕턴스예요. 인덕턴스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얘를 해석하려면 어떤 뭔가 읽어야 되고 솔레니드 중앙에 뭐가 있고 어쩌고저쩌고 뭐 이래서 이렇게 나와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는데 이렇게 풀어주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어려워서 못해요.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그런 식으로 풀어서는 1분 안에 문제를 못 풀어요. 어떻게 이걸 가지고 1분 안에 문제 풀겠어? 공식으로 적당히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게 안 됩니다. 그런데
결국 뭐예요? 인덕턴스 물어보면 그 스타일은 L분의 US 1제곱을 가지고 찾으면 돼요. 물론 100% 그렇게 될 건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돼요. 스타일이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생각을 안 하고요. 조금 떨어져서 보세요. 얘를 조금 떨어져서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다 똑같아요. 생각 없이 한번 봐봐요. 바나나라가 구분이 되는 거야. 1, 2, 3, 4가 구분이 되는 거야. 다 개가 개같이 보이죠. 그놈이 그놈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렵다. 근데 알고 보면 자꾸 이렇게 되게 많아. 자기하고 이렇게 되게 많아. 그래서 자기하고 뭐예요?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과학면하면 되게 쉬워요. 과학면 충분히 그 다음에 합격 점수 이상 점수 나올 수도 있어요. 12 이상 나올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이런 문제가 인덕턴스는 대부분 사실 이런 문제가 좀 어려워요. 이런 문제 되게 어려워요. 별로 아닌 것 같죠? 근데 이런 게 상원들 왜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고치세요. 고치고 이렇게 계산. 근데 원형 코일이든 또 원통 코일 내부든 기본은 이제 이런 스타일로 나가는데 다 된다는 얘기는 안 했죠. 근데 원형 코일은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동축 원통 코일이고요. 얘가 원형 코일이죠. 얘가 인덕턴스, 원형 코일이 가지고 있는 인덕턴스. 그런데 원형 코일에 대한 인덕턴스를 계산하려면 원형 코일에 대한 자기 세기를 알아요. 원래대로 한번 해봅시다. 그렇죠? 원형 코일에 대한 자기 세기. 그럼 앞에서 우리가 이 원형 코일에 대한 자기 세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가 원형 코일이죠. 아까 조금 들렸네. 그죠? 원형 코일이 있다. 원형 전류가 있다. 이게 원이죠. 이렇게 된 원형 전류가 있을 때 여기 중앙에 A 메탄 중앙에 자기세기가 있고요. 원형 코일 여기 축에 X 메타 떨어진 지점에 자기세기가 있어요. 자, 이것도 뭔가 되게 복잡해. 우리가 이게 결과식 찾으면 이걸 외우거든요. 이걸 외워요. 근데 이걸 마지막에 적어놨는데 저는 이렇게 외우라고. 이거나 똑같다. 그거나 똑같다. 그렇게 외우라고. 원래 답 찾는 건 이거 찾는 거거든요. 축상에 대한 자기세기. 그런데 원래 원형 코일 중심의 자기세기를 구하라 그러면 2A분의 I예요. 2R분의 I. 이건 여러분 잘 알죠? 많이 배웠으니까. 그런데 축상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공부를 하다 보면 되게 기하학적으로 뭔가 나와서 복잡한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얘를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붙었다? 코사인 대 사인은 관계없어요. 코사인 사인은 의미 없고 결국 뭐예요? 이거는 빗변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원형 코일. 결국 이거분의 이거잖아요. 항상 크기분의 여기가 얼마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또 x가 0이면 그게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분의 요건데 그게 3번 한다고 생각하세요. 원형 코일은 3번 한다. 3제곱이다. 3제곱. 그러니까 요 길이는 얼마 나와요? 루트에 a의 제곱에 x의 제곱. 요거는 얼마야? a가 되죠. 사인이잖아요. 여기서 파이라고. 그렇죠? 근데 그건 의미 없다고 그랬어요. 코사인이 돼도 의미 없어요. 결국 뭐야? 빗변분의 여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빗변이 어떻게 나옵니까?
a의 제곱에 x의 제곱이 되고 루트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요거를 세 번 제곱하면요. 요거는 2분의 1승이잖아요. 그래서 a의 제곱에 x의 제곱에 2분의 1승의 3배가 되거든요. 세 번 제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돼요? 2분의 3승이 되고 a 3승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인의 세제곱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면 이 a분에다가 i에다가 여기에 a의 제곱에 x의 제곱에 2분의 3승에 a의 3승이 되겠죠. 결국은 요거는 하나 없어지네요. a의 제곱이 되네요. 그래서 2배의 2분의 3승의 a 제곱에 i. 결국 이거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답을 찾을 때 그렇게 찾으면 어려워요. 자, 이 문제를 직접 봐야지 쉬워지겠죠. 안녕골 축사인 뭐 이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번 문제 페이지가 이렇게 돼 있네요. 페이지. 이런 문제 보면 우리는 대부분 배우지 않죠. 이거 풀 생각하나요? 보세요. 이제 정체가 들어갔는데 얘를 가지고 답을 찾을 생각을 하나요? 안 해요. 뭔가 되게 복잡하고 뭐 그죠? 원형꼴 축상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원형꼴 중심은 2r분의 또는 여기서는 a라고 했으니까 2a분의 i 또는 2a분의 ni 이렇게 돼요. ni는 이걸 여러 번 감았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뭔가 축으로 가면 사인에 뭐라고요? 3승의 세타가 돼도 파이가 돼도 뭐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코사인이 돼도 괜찮아요. 그건 이제 각도가 여기냐 여기냐의 차이에서 코사인 사인이 달라질 것뿐이고 세제곱 자 세제곱 쳤어. 그렇지 끝. 내가 그걸 왜 변하는 거야? 그냥 세제곱 찾으면 이번 맞나? 그렇지. 세제곱 어디 더 있으면 한 번 더 찾아보면 되는데 더 없어. 간단하죠. 이 기본 개념을 알까? 쉽게 잡죠. 금방 찾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세제곱이 되려면 여기 더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비슷하게 똑같은 게 있었다. 그럼 세제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 제곱이잖아. 그렇죠? 그럼 이게 찾았을 때 어쨌든 여기가 세제곱이 되려면 여기가 a가 곱해져야 되겠네 뭐 이런 거 생각할 수가 있겠잖아요. 그랬을 때 뭘 찾는 거예요? 다음 이거죠. 세제곱이 만들어지면 2a분의 i가 돼요. 그러면 얘는 만약에 뭐 있다면 2a분의 i가 안 될 거고 2a분의 i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제곱을 만들었을 때 여기도 세제곱이 되면 여기는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세제곱이 안 됐죠. 세제곱이 되면 2a분의 i. 그러니까 그 틀을 찾는 거예요. 뭘 찾는 거예요? 원형 코일의 중심의 자변색의 틀을 찾는 거예요. 세제곱을 찾고 그러면 달고 여러 개가 섞여 있어도 그런 걸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충분해요. 어려운 게 아니고 생각만 하면 그걸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게 여러분은 계산하는 게 쉽다 그러잖아요. 계산기 누르면 공식 넣으면 답 나오니까 그게 쉽다 그러는데 아니 이게 더 쉬운 거예요. 얘는 뭐만 보면 돼요? 기본 틀만 보면 되고 계산하는 거는 일일이 계산기 눌러야 되니까 걔가 더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봐요. 여러분들은 계산기 누르는 게 쉽다고 했으니까 그게 쉬운 거예요 아마. 이렇게 어려웠던 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더 쉬워져 버렸죠. 그러면 여러분 엄청나게 부드러운 거죠. 정리가 많이 맞죠. 쉬운 거에 더 쉬운 게 생겨버렸어요. 생각만 바꾸면 돼요. 얘가 쉬워지고 걔가 어려워진 게 아니라 생각만 바꾸면 얼마든지. 이런 문제도 뭐 나오면 저건 보자마자 틀렸어. 보자마자 이거 찍었지? 네. 왜? 문제는 있는 거야. 반원이요. 원이 절반이야. 그러면 당연히 2분의 1로 돼야 되겠죠. 반이 날아갔으니까 2분의 1로 돼야 돼. 그림을 이렇게 주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림은 이렇게 안 주어진다. 반이 뭔가고 했어. 근데 우리는 시험 볼 때 이게 안 보여. 반자가 절대 안 보여. 이 반자가 그냥 어둠으로 보이고 반이 뭐로 보여? 예. 그냥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기도 다니도 의심도 없이 그냥 찍고 나오죠. 출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고약하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참 편하게 출제를 해주고 있어요. 이런 것만 볼 줄 알면 여러분한테 출제자는 유리한 거예요. 출제자가 출제하는 건 아니죠 사실. 출제자는 출제를 해서 문제은행에다 이렇게 넣어놓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알고리즘에 의해 가지고 문제를 뽑아내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그리고 반복되는 문제들이 있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낮은 그림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잘 보이겠죠. 이게 원형적이다. 일단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게 있죠.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직선 솔레노이드라고. 직선 솔레노이드를 보면 전류가 어쨌든 이렇게 흐를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자기장이 만들어지겠죠. 자기장은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류를 보면 여기는 이렇게 되니까 들어가는 거, 여기는 나오는 거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얘가 만드는 자기장, 얘가 만드는 자기장이 이렇게 돼요. 결국 같아져요. 그래서 여기는 자기장이 존재해요. 그런데 여기는 자기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에만 자기장이 존재해요? 솔레노이드 내부에는 존재해요. 그리고 내부는 자기장이 어떻게 되죠? 다 균이라고 해요. 그걸 균등작이라고 해요. 한 곳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솔레노이드 내부에는 균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이게 공실이라면 자석이 뭐 이렇게 누설도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철실이라면 집중하겠죠. 그게 투자율이에요. 철심이 들어가면 집중합니다. 철심은 통해서만 가니까요. 근데 철심이 빠지면 퍼지죠. 이렇게 퍼지겠죠. 자, 그럼 여기 있는 이 자리에 생기는 거예요. 이 전류 I하고 관계가 되나요? 그렇죠. 전류 I가 몇 개 있죠? 무한자예요. 전류 I가 얘가 몇 개 있어요? 무한대가 있어요. 이게 또 머리 아파요. 무한대는. 그래서 얘를 얘기할 때 전류 I하고 관계되는데 N하고 관계돼요. 이 N이 뭐냐? 단위 길이다. 1m당 몇 번 감았다. 무한대니까 1m당 몇 번 감았느냐에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역시 뭐예요? 암페어 톤퍼 메타가 되겠죠. 메타당. 요게 이제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리예요. 솔레노이드 자리라고 부르죠. 그리고 얘는 뭐예요? 이렇게 만들면
얘가 환상 솔레노이드라고 그랬죠. 환상 솔레노이드는 자기 세기가 어떻게 돼요? NI예요. 똑같아요. 그런데 단위 길이 다니잖아요. 단위 길이가 어떻게 돼요? 혼돈되잖아, 혼돈돼. 2파이 r. 그러니까 얘를 다시 적어보면 얘는 H는 L 뭐 여기 N I 이렇게 되겠죠. 다시 말해서 L분의 NI 해도 되는 거죠.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L분의 NI 해도 되는 거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직선으로 무한상이나 환상이 되거나 같아요. 단 무한장이니까 1m가 들어가고 원이니까 원둘레가 들어갈 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뭘 구하는 거예요? 인덕턴스를 구하는 거죠. 인덕턴스는 어떻게 계산해요? 얘는 I분의 N, I라고 하잖아요. 파이는 어떻게 계산하죠? I분의 N에다가 파이는 자속 밀도에다가 면적을 곱한 게 자속이 되죠. 자속 밀도는 어떻게 되죠? I에다가 N에다가 H 거기에다가 S가 되죠. 그럼 H는 뭘 집어넣어줘요? 얘를 넣거나 또는 얘를 넣거나 하면 H에다 넣으면 걔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인덕턴스가 되는 거예요. 계속 복잡해지죠. 추천하진 않아요. 이렇게 계속 계산하나 여기다가 다시 집어넣어라. I에다가 여기에 N, H는 L분의 2파이 R분의 여기 NI 해서 S를 해가지고 집어넣어라. 이런 거 추천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거는 어쨌든 여러분들은 개념이 인덕턴스에 대한 개념은 암페어 턴 퍼 메타다.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암페어 턴. 그럼 얘가 뭐예요? 암페어 턴이잖아. 얘도 뭐예요? 암페어 턴이잖아. 그걸 찾으면 돼요. 근데 보기 중에 NI 제곱하면 어떻게 되죠? 이건 암페어 제곱턴이잖아요. 답이 아닌 거죠. 그런 거 찾는 거예요. 답이 되는 거와 답이 아닌 거예요. 단위가 암페어 턴이 되는 걸 찾으면 자기 세기는 대부분 다 찾아낼 수 있어요. 음식들. 인덕턴스는 좀 계산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원형 코일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어떻게 나오나요? 그냥 넣은 거예요. 여기가 하나씩 넣은 거예요. 넣어봤더니 이렇게 나왔다. 그런데 얘도 보면 잘 보세요. 얘도 어쨌든 MZ. 그죠? MZ. 그렇게 생각하면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N제곱 찾으면 되고 2분의 파이 A N제곱.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L분의 VS N제곱보다는 좀 비슷하지만 다른 것 같죠.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교수님 저기가 H가 L인데 그럼 밑에도 L이 되는 거예요? 여기? 네. 그 다음에 여기? 네. 여기 2야. 요거는 II. 여기서 I가 약분돼서 없어지고 여기 2A가 여기 있잖아요. 2A가 없어지면 이 밑으로 내려와요. 그리고 여기서 AA 하나 또 없어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가 됩니다. H는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요? 여기 H가 이거잖아요. 이 원형 코일 중심의 자개식이. 그렇죠? 원형 코일 중심의 자개식. 이걸 그대로 집어넣는 거고요. 이건 I는 그대로 I가 와야겠죠? 그리고 여기는 뭐야? N에다가 그다음에 여기 뮤 H니까 뮤가 있어야 되고 S니까 면적이니까 파이 A 제곱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는 AA는 하나 없어질 거고 그 다음에 정리해보면 II도 없어지겠죠? 그게 잘못된 것 같잖아요. 그게 잘못됐나? 아니 그거는 맞는데요. 누가 좀 밑에 식을 잘못 적었나? 파이 A가 남고 N 제곱이 남고 U가 빠졌네. 그죠? 파이 A는 어떻게 되죠?
U 있고 N제곱 2는 없네. 2는 있어야 되겠네. U가 빠졌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원형 코일 중심의 자기 세계를 가지고 원형 코일의 인덕션을 구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뭐야? U 뭐 없어졌지만 SN제곱의 형태입니다. 그러면 얘도 뭐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거는 뭐예요? 어쨌든 뭐 길이 개념처럼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USN제곱 그런 형태가 될 것이다. 이거고요. 이거는 원형 코일입니다. 저렇게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얘가 중요해. 뭐가 중요하냐? 얘가 중요해. 8파이분의 U, 8파이분의 U0, 얘가 중요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력공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을 거예요. 전력공학을 보면 전력공학 처음에 딱 들어가면 송전설도 나오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와요. 빨리 넘어갑시다. 얘가 나와요. 코로나. 코로나, 코비드 19 그거하고 좀 달라요. 유행하는 그 코로나 아닙니까?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외우라는 공식이 하나 나와요. 얘를 밑도 끝도 없이 외우라고 해요. 0.05 플러스 0.4는 꼭 외우시면 무조건 외우라고 해요. 전기 공부하라 그러면 이거 무조건 외우라고 그러고, 그 다음 외우는 게 뭐 있어요? 0.0 이상이라고 하는 이거 있죠? 이것도 무조건 외우라고 해요.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봤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학에서 얘기하는 건데 여기 있는 0.05 플러스 0.460으로 보시면 알고 있는 D라고 하는 이 내용이 얘가 내부인다고 했어요. 뭔지 몰랐지만 지금부터 이제 아는 거예요. 전선이 있으면 그 전선 내부인다고 했어요. 케이블이 있으면 그 케이블 내부인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외부인다고 했어요. 그럼 0.05가 어디서 나왔느냐? 라고 하는데요. 얘가 방금 전에 봤잖아요. 8파이분의 U0. 그러니까 8파이분의 U0 4파이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7. 그래 얘가 뭐가 돼요? 2분의 1이잖아요. 0.05잖아요. 얘가 핸디잖아요. 핸디. 미리 핸디로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첨배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소수 날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킬로미터, 메타당도 아니잖아요. 킬로미터당이잖아요. 여기 10에 6승이 되네요. 10에 마이너스 7승이죠. 날라가 버리죠. 그러니까 뭐만 남아? 이거를 핸디 퍼 메타에서 뭐로 바꾼 거예요? 미리 핸디 퍼 킬로미터로 바꾸면 얘가 뭐가 남는다? 0.0만 남는다. 미리 핸디 퍼 킬로미터가 됩니다. 내부 인덕턴스는 어떻게 된다? 8파이분의 유도입니다. 물론 이걸 유도해요. 유도할 필요는 없고요. 0.05라고 하는 게 어디서 나왔는가 정도는 알자는 얘기죠. 그래서 0.05를 찾아라. 내부 인덕턴스를 찾아라면 뭘 찾아라? 0.05를 찾아라.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기억하자는 거죠. 알고 있는 거 기억하자는 거죠. 물론 0.460으로 자연론을 사용으로 바꿔주고 뭐 이렇게 하면 나오는데요. 유도할 필요는 없고요. 이건 뭐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로그가 들어가면 이거 빼기 이거잖아요. 큰 거에서 자꾸 빼라 그랬죠. 그렇죠? 그거 생각하면 되죠. 큰 거에서 자꾸 그런 개념도 생각하면 되니까 이거를 기억합니다. 내부 인덕턴스, 외부 인덕턴스, 동축, 원통, 케이블. 요게 시험에서 잘 나와요.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관련성이 있으니까 시험에 내려가요. 그래서 동축원통 케이블을 보면 얘는 특별하게 증거하지 않으니까 기억하라는 거죠. 0.05다.
0.05 찾으세요. 계산 0.05. 그리고 외부 인덕턴스는 이렇게 되는데 결국 여기 0.460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0.460 상수고 요게 뭐야? 로그 R분의 D 큰 거에서 한 빼기 그 형태를 기억하는 거예요. 전력공학하고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히 숫자는 다르겠죠. 근데 이게 자연은 전력공학에서는 상용으로 그 배수만 합해주면 똑같은 게 나올 거예요. 0.4. 근데 그거 몰라도 좋다. 원래는 계산하려면 이렇게 해서 여기서 요 R분의 1을 요 R분의 1이 되겠죠? R분의 1을 적분하면 로그 R이 돼서 B-A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적분해서 구해지는 건데 이렇게 안 해도 이건 개념식이거든요. 로그 R분의 D하고 똑같아요. 로그 A분의 B다. 이렇게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준다. 큰 거에서 이런 기억을 하면 돼요. 이 두 가지를 기억해요. 이거 외에는 대부분 뭐야? L분의 VS 인제분. L분의 VS 인제분. 대부분 L분의 VS 인제분이니까 그걸로 찾으면 그냥 어려운 없이 답을 찾을 거고요. 계산하라 그래도 L분의 VS 인제분 대로 생각하는 걸 찾으면 돼요. 자, 그래서 인덕턴스가 만들어지면 계속 눈에 거슬리네. 인덕턴스가 만들어지면 인덕턴스를 합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저항을 합성하는 경우 두 개 더해주거나 빼주거나 하죠. 그 직렬 연결일 때, 그죠? 병렬 연결일 때는 두 개 곱해주고, 그죠? 자, 저항 R0는 R1 더하기 R2였어요. 직렬일 때 L0는 어떻게 해요? L1 더하기 L2면 돼요. C0는 어떻게 돼요? C1 더하기 C2가 됩니까? 아니죠. 얘는 직렬일 때 이렇게 안 하죠. 병렬처럼 하죠. 근데 L은 지금 이거 똑같이 해요. 그래서 차원이 L과 C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RL을 같이 보고 CG를 같이 봐요. G는 컨덕턴스죠. CG를 같이 봐요. 같은 차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직렬 연결일 때 이렇게 더해지는 거 같잖아요. 그죠? 이거는 상호 인덕턴스라고 하는 게 없을 때예요. 상호 인덕턴스가 존재하면 여기 어떻게 되죠? 상호 인덕턴스를 더해주거나 빼줘야 돼요. 이제 이것까지만 가면 LL에 대한 개념 등등 다 해결된 거죠. 자, 그런데 왜 더해주고 빼줘야 하느냐? L을 두 개를 직렬로 연결하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게 하나는 이렇게 감고 하나는 이렇게 감으면 같겠냐는 얘기예요. 여기가 L1, L2고 L1, L2면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건 똑같아요. 영향이 없다면 에어컨이 좀 떨어져요. 엄마가 진짜 그랬나 봐요. 냉방이 잘 되나 보다. 그런데 이게 영향이 있잖아요. 여기 자속이 여기 영향을 주죠. 여기 자속이 여기 영향을 주죠. 왜냐하면 얘는 이렇게 회전하는 거니까. 로테이션 H는 존재한다고 그랬죠. 로테이션 E는 존재하지 않아도. 로테이션 H가 되기 때문에 회전하기 때문에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될 때와 이렇게 될 때 감는 방향에 따라서 달라져요. 똑같은 크기지만 감는 방향에 따라서 얘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얘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두 개가 빼지면 영향이 받는 거니까 이것에 영향을 받는 것, 이것에 영향을 받는 것 두 개가 존재해요. 두 개가 다 어떻게 돼요? 빼기가 되는 거예요. 요것에 영향을 받는 게 여기 있고 요것에 영향을 받는 게 여기 있는 같은 방향에 있는 두 개가 다 어떻게 돼요?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더해질 때는 얘를 뭐라고 하죠? 가동결합, 해질 때는 차동결합. 결합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근데 가동이라는 거하고 차동이라는 말은 더할 가짜 뺄 차자니까 더해주고 빼준다 그 얘기하는 거야.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더했다 뺐다. 그런데 그림 보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올라가서 점을 찍어. 그렇죠. 모르니까 그림 보고 평면이니까 입체가 아니니까 감는 방향이 안 와.
그래서 뭘 찍어? 점을 찍는 거예요. 이렇게. 아, 같은 점. 이게 반대로 점을 찍으면 아, 얘는 차동이구나. 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점을 찍는 게 뭘 얘기하는 것이다? 코일에 감는 방향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기준을 하느냐? 자, 이렇게 점이 찍히고, 그럼 이렇게 점이 찍히면 얘가 가동이냐 차동이냐? 차동. 이거는 방향을 잡을 때 같은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전류가 들어가는데 점이 찍혔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전류가 들어가는데 점이 없네? 전류가 나가는데 점이 찍히죠. 그러면 차동이다. 근데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이 좀 찍히면 이건 가동이다. 똑같은 부분이지만 그걸 구분 못하면 답이 안 나와요. 이렇게 생겼지요. 이렇게 똑같이 생겼는데 점을 이렇게 똑같이 찍었는데 얘를 이렇게 연결하면 가동은 얘를 이렇게 연결하면 뭐가 되는 거야? 차동. 똑같은 거지만 연결하는 거에 따라서 가동과 차동이 될 수 있다. 점을 이렇게 찍어놓으면 또 상황이 달라지죠? 그렇죠? 점이 보여야 돼. 점이 안 보이면 이해에 대한 의미가 없어요. 코일의 연결은 그래요. 상호 인덕턴스가 없다면 저항하고 똑같은데 상호 인덕턴스가 존재하면 그렇게 달라집니다. 개념이 잡혀요? 그래서 코일을 이렇게 인덕턴스를 구해서 인덕턴스까지 합성까지 하면 거의 자각의 대상인데 끝나는 거예요. 이거 11장까지 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여기까지 쭉 됐어. 그래서 여러분하고 한 게 여기 자하에서부터 자기 세기하고 인덕턴스 구하고 인덕턴스 합성했어요. 자기 세기까지 구했죠. 그 다음 요 부분에 대해서 쿨롱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자기 세기 표현하는 것까지 했어요. 비교해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 더 해야 되는 게 또 있어요. 양이 많아요. 여기 또 있어요. 여기 또 있는데 시간이 한 30분 남아가지고 좀 빡빡한데요. 일단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투자율이 있는 물질이 있다고 그랬죠? 그걸 이제 그 정전 용량일 때 유전체라고 해서 배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비유전을 해서 유전체 종류하고 배웠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는 거죠? 자성체라고 하는 거예요. 자구가 이렇게 나타나는 이것이 철니켈 코발트고 강자성체다. 이 정도는 기억하고 있는데 자성체는 우리가 뭐가 된다라고 하냐면 자화된다고 해요. 자석으로 변하는 거죠. 이걸 자화된다고 해요. 이해가 되죠? 기억하죠? 이걸 자화된다고 해요. 그리고 정전 용량 같으면 분극이 된다고 해요. 분극. 그러니까 자화와 분극은 같은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자화가 된다. 얼마나 자화가 잘 됐느냐. 이걸 우리는 표현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화가 잘 됐느냐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자화의 세기. 자화의 세기가 얼마나 자화가 잘 됐느냐. 이걸 우리는 이제 찾아낼 수 있어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화가 잘 되려면 자개가 세야 돼요. 그죠? 당연하죠. 여기에 자석이 있는데 N과 S를 있어요. 그러면 코일을 감아주는 전자석이 되겠죠. 전류를 세게 흘려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뭐가 돼요? 자기력이 많아지겠죠? 자기력이 세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자성체를 놓으면 얘가 자화가 되거든. 자석이 되거든. 얘가 자석이 잘 되려면 당연히 여기에 있는 자기의 세기가 강해야 돼요. 그래서 자화의 세기는 자기의 세기하고 비례해요. 저게 그 식이에요. 그런데 여기 뭐 이렇게 카이라고 이렇게 표시했는데 뭐 X는 뭐 X라고 해도 관계없죠. 여러분 마음이 카이라고 표시했는데 얘는 바로 이 자성체의 성질이에요. 이 자성체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자화가 잘 되는 성질이다 라고 하면 요게 크겠죠. 얘가 자화가 잘 못 되는 성질이다 그럼 얘가 작아지겠죠. 얘가 반자성체다 그러면 마이너스 되겠죠. 그거예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불러요? 자화율.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아, 너 자동체가 자화가 잘 되느냐? 자화가 잘 못 되느냐? 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자화율. 그래서 자화율이 비례상수가 되고 자화의 세기는 뭐에 관계가 된다? 자기의 세기하고 관계가 된다. 그 자기장의 세기가 크면 클수록 자화가 잘 된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기가 공기중이잖아요. 여기는 공기중이죠. 공기중에는 뭐가 있어요? 진공중에 투자율이 있어요. 그리고 얘는 자성체잖아요. 투자율이 있어요. 그거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화율이라는 것은 이 자성체가 가지고 있는 투자율이 있을 거고 요 공기가 갖고 있는 투자율이 있을 때 그 차이만큼이 자화율이다. 결국은 뭐에 대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공기 중의 투자율은 일정할 거고 자성체가 얼마나 자성 투자율을 갖고 있느냐, 자화를 하기 위한 투자율을 갖고 있느냐, 그게 자화율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요게 그게 되니까 요걸 정리하면 여기는 유제로 뮤에서 곱해져 있죠. B 투자율이 곱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제로 묶어내면 B 투자율이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요게 된 거죠. 요게 요 x 대신에 요걸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은 거죠. 카이 대신에 집어넣은 거죠. 넣었죠. 그럼 요걸 전개를 해요. 전개를 하면 뮤h가 되고 뮤제로 h가 되겠죠. 이게 뭐예요? 자성 밀도죠. 그렇잖아요. 자성 밀도에서 뭘 빼준 거예요? 여기 있는 요 공기중을 빼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화의 세기라는 의미를 한번 다시 얘기해보면 여기 있는 전체적인 자성 밀도가 존재할 거 아니에요. 전체적인 자성 밀도가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 전체적인 자성 밀도에서 공기 중의 자성 밀도를 빼버리면 뭐가 남아? 여기 자성체의 자성 밀도가 남잖아. 그게 바로 뭐예요? 자화의 세기예요. 별거 아니에요. 자화의 세기란 전체 이 자기장 전체 자성 밀도에서 뭘 뺀다? 공기 중에 있는 자성 밀도를 빼버리면 그러면 남는 것이 뭐가 된다? 자화의 세기다. 그럼 여기 자성 밀도 구할 수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해주는데요? 공기 중에 자성 밀도에서 뭘 빼주는데? 더해주는데요? 자화의 세기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의미를 생각해보세요.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물어보는 거니까 의미를 생각하면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화의 세기에 대한 정의를 보면 이렇게 정의를 해요. 여기가 면적이 존재할 건 아니에요. 자화가 되면 면적당 그 안에 뭐가 있죠? 자아가 생기겠죠. 그럼 그 면적당 자아가 얼마나 있느냐, 이걸 자화의 세기라고 하는 거예요. 면적당, 그래서 웨버 퍼 메타제곱 가능하죠. 근데 여기다가 길이 곱하고 길이 곱해요. 분자 분모의 길이를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뭐예요? 면적의 길이 곱했으니까 최적이 될 거고, 여기는 뭐죠? ml이에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m이라고 하거든요. 모먼트라고, 자기 모먼트. 자기 모먼트는 이 길이 L과 자성체 길이 L과 이 양쪽에 있는 자하, 그게 곱이 되는 거예요. 자하의 곱이 자기 모먼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단위 최적당 모먼트를 우리 뭐라고 불러요? 자화의 세기라고. 그러니까 답을 찾을 때 이거 찾기도 하고 이거 찾기도 해요. 둘 중에 하나 찾으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화를 시켰잖아요. 이제는 자성을 없애야 되겠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소자라고 해요. 소자. 그 자화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자라고 해요. 여성분 여자가 아니라 자기를 띈다는 얘기예요.
여자. 그래서 여자 회로 이런 얘기 많이 하고요. 그리고 여자의 반대말이 뭐예요? 남자가 아니라 소자라는 거예요. 소자. 이렇게. 이게 이제 한자 말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전등을 킬 때는 정등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정자라고 얘기는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전등을 끌 때는 뭐라고 해요? 소등이라고 하죠. 그 소자예요. 불을 붙일 때 뭐라고 하죠? 전화라고 하죠. 그리고 불을 끌 때는 소화라고 하죠. 전기에서는 장애를 갖다가 만든다라고 하면 얘는 이제 만드는 개념이지 뭐 불 붙이는 개념은 아니니까 정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크가 일어난다 그러면 뭐라고 해요? 여호라고 해요. 여호가 아니라 여호. 호는 아크를 얘기하는 한자로. 여호. 그죠? 또는 전호라고 해요. 둘 다 써요. 그리고 이제 아크를 끌 때는 뭐라고 해요? 소호라고 합니다. 소. 여기는 이제 소자법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죠. 여기 이제 자성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성체를 소자시키려면 반대 방향으로 가해서 꺼버려야 되겠죠. 그럼 자성을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직류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 교류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직류 소자법이 있고 교류 소자법이 있어요. 또 하나의 소자법은 뭐냐면 여기다가 열을 가해줍니다. 자석에다가 열을 가해줍니다. 간단해요. 퀴리가 이걸 실험을 했거든요. 퀴리가 뭔지 알죠? 그리고 있어. 여기다 이렇게 자석체를 매달고요. 여기다 자석을 둡니다. 그러면 자석체가 있으니까 팽팽하게 줄을 당기고 있겠죠? 이런 상태로 불을 붙여줘요. 그리고 온도를 올려줍니다.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가 어느 지점에 가니까 그냥 뚝 떨어지더라는 거죠. 소자가 돼버린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퀴리 포인트. 퀴리 온도라고 하는 거예요. 철의 경우에는 걔가 몇 도가 된다? 770도가 됩니다. 770도 정도 가열을 하니까 자기를 잃어버려요. 그런 성질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소자시키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죠. 퀴리 온도 물어보기도 하고요. 퀴리 온도 자체를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자법이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하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놨어요. 소자법.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봤던 전자유도 법칙. 전자유도 법칙은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것도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 뭐라고 잔뜩 적어놨는데 결론이 굉장히 중요해요. 얘는 뭐 하는 거죠? 여기 자기약인데, 자기장인데, 그죠? 정자기인데, 전자유도 법칙을 해보니까 전개를 로테이션 해버려요. 그랬더니 뭐가 나와? 라운드 T분의 라운드 B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전개를 회전시키면 뭐가 나온다? 차선이 나오는 거예요. 방향은 어떤 방향? 반대 방향입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자석이잖아요. 자석 밀도에다 면적 곱해주면 되겠죠. 미소니까 더해준 것뿐이고요. 적분해주는 거니까. 요거는 전자유도 법칙이죠. 그래서 dt분의 d파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dt분의 d는 그대로 두고 파이 대신에 이걸 대입한 거예요. 요걸 그대로 여기다 넣은 거예요. 넣어서 정리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정리한 것뿐입니다. 요거 안으로 집어넣으면 이렇게 된 거죠. 얘가 마이너스 면적 적분이죠. 라운드 t분의 라운드 b예요.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저 앞에서 배웠던 전이죠. 전. 그러니까 얘도 전이고 얘도 전이잖아. 두 개 전이를 같게 두는 거예요. 두 개 똑같게 두는 거예요. 같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돼요?
요거는 무슨 적분? 선적분. 얘는 면적 적분이잖아요. 그래서 스토크스 정리를 적용해줘요. 선적분을 면적 적분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로테이션 하면 된다고 그랬죠. 스토크스 정리를 그대로 적용해서 면적 적분, 면적 적분 똑같게 만들어주고 적분 없애버리는 거야. 나머지가 뭐가 남아요? 로테이션 2는 마이너스 이 안에 들어있는 거. 라운드 두개 나오고. 얘가 뭐냐면 페러데이 전자파 방정식. 전자기도 법칙이 그대로 전자파 방정식으로 정리가 돼요. 얘가 어디까지 가냐면 이렇게 가. 전자파가 있으면 전자파 방정식. 지금 얘기하는 게 얘죠. 이거잖아요. 전자파 방정식이 네 가지가 있거든요. 네 가지 중에 첫 번째. 방금 얘기했던 요 식은 똑같은 거죠. 페러데이 법칙. 요거를 스토크스 정리해서 변환시키면 이렇게 나온다고 했죠. 그거. 그 다음 여기 보세요. 로테이션 2.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어쨌든 여기 한번 보면 요 두 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얘는 뭐죠? 전속밀도. 전속밀도는 발산하잖아요. 얼마만큼 발산해요? Q만큼. Q만큼. 가우스 법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속밀도는 여기. 자속밀도는 발산을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이게 전자파 방정식이에요. 근데 둘 다 가우스 법칙이에요. 근데 얘는 Q만큼 나오고 얘는 여기라고. 왜냐하면 N극과 S극이 엄존하고 얘는 하나만 있잖아. 그러니까 무한하게 발산하거나 무한에서부터 수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는 어떻게 돼요? N극과 S극이 같이 존재하니까 자성체에서는 N극과 S극이 같이 존재하니까 그 안에서 소멸해버리죠. 앞으로 안 나온다. 거기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0이라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 그대로 하는 거고 이것을 하나, 둘, 셋, 네 개 중에 세 개를 알고 있어요. 전자파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것 뿐이에요. 전자장에서. 어쨌든 요거 지금 전자기조 법칙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거 하나가 더 남는 거예요. 요 하나를 또 얘기를 해드려야 돼요. 아직 시간 있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전자기조 법칙을 가지고 전자파 방정식을 한번 찾아내본 거고요. 변이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변이전. 변이전이 어떻나요? 변이전을 적어놨는데 거기 안 보여요. 얘는 이제 찾으면 맨 위에 햄에 있어요? 포인팅이 있고 어쨌든 뭐 여기 이걸 좀 생각해. 변이죠. 그거 쉬운데 잘 나오고 엄청나게 잘 나오고 우리가 이제 전류하면 자기장을 만들잖아요. 근데 전류는 도체에 흐르는 전류만 생각하고 있죠. 자기학에서는 도체에 흐르는 전류만 있는 게 아니라 유전체 속에 전류가 흐른다라고 봅니다. 유전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전류를 흘리면 당연히 전하가 충전되겠죠. 플러스 Q가 여기서 충전되고 마이너스 Q가 충전되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배운 전류는 여기까지 보는 거예요. 근데 요 내부에도 뭐가 흘러요? 전류가 흐릅니다. 이걸 변이 전류. 그래서 전류는 전도 전류하고 변이 전류에 대한 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안에 들어있는 변이 전류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가? 라고 해서 변이 전류에 대한 정의를 집어넣어 봤어요. 요 변이 전류에 대한 정의는 시간의 변화에 대해서 뭐에 변하죠? 전속 밀도에 변화죠.
안에 전속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끝났어요. 지금 얘는 이제 전기로 다시 돌아가는 콘덴서 속이니까. 그러면 요 안에 흐르는 전류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전속의 변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전속 밀도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쭉 계산해보니까 이렇게 나왔거든요. 얘를 우리는 이렇게 풀지 말라고 해요. 이렇게 풀면 안 되는 거고 결론을 보면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런데 결국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콘덴서예요. 그럼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는 이미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있죠? IC라고 해서 오메가 C V의 루트 2 이걸 V의 M이라고 해요. 그게 어려워요. 오메가 C V의 사인의 오메가 T 플러스 90도 이미 이걸 알고 있어요. 어디서 배웠죠? 헤르미온. 그렇죠. 헤르미온에서 배워서 알고 있는 거죠. V를 뭘로 나눈 거죠? 오메가 C분의 1로 나눈 거죠. 결국 여러분들이 회로선 공부할 때 L이라고 하는 거 계산하려면 오메가 L이 나오고 C라는 거 계산하려면 오메가 C분의 1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 오메가 C분의 1, 오메가 L이 왜 나왔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오메가만 하면 그리고 곱해주고 나눠주면 얘가 오음으로 바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결론은 여기서 들어갑니다. 자 다시 이야기하면 이거 여기서 정리한 겁니다. 전성밀도 뒤에다 입시온 265 다음에 2 대신에 D분의 565에서 정리하면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오메가가 나타났죠. 그죠? 요렇게 나타났는데 결국은 요 V에다가 요걸 집어넣음으로써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똑같게 만드는 방법은 IC는 오메가 C VM 사인의 오메가 T 이렇게 됩니다. 플러스 90도 이런 개념이 되는데 이 C가 뭐예요? 회판 콘덴서 배웠잖아요. 어떻게 되죠? 회판 콘덴서는 D분의 입실론 제로 입실론 제로 A, S 이런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지. 결국 이런 형태. 그러면 요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뭔가 답이 비슷하게 나오죠. D분의 그쵸? 입실론도 있고 오메가도 있고 그 다음에 VM도 있고 사인도 있고 그렇게 되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변이 전류 밀도라는 얘기는 뭐하고 똑같다? 콘덴서 흐르는 전류하고 똑같다는 얘기 나오자 하는 거예요. 변이 전류 밀도가 새로운 게 아니라 그냥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예요. 그러니까 실제 문제를 하고 그걸 금방 찾아낼 수가 있어요. 하나까지 가봅시다. 자, 변이 전류. 여기 보면 얘가 변리점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답을 찾아보래요. 마이너스부터 플러스부터 어제는 찾아보래요. 그러면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예요. 그렇죠? 그러면 90도 앞서죠. 항상 콘덴서 전류는 90도 앞서죠. 이게 만약에 기억이 안 난다면 코일은 90도 늦잖아요. 이렇게 가는 게. 그죠? 얘는 전류가 흐르면 90도 늦다고 그러잖아요. 얘는 전류가 흐르면 어떻게 돼요? 90도 앞선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전류가 가다가 돌았어요. 이거 가서 돌잖아요. 그럼 도는 놈이 빨리 가는 거 봤어요? 늦어요. 도는 거죠. 얼마나 늦어요? 훨씬 늦어요. 그리고 전류가 가잖아요. 못 건너요. 끊어졌으니까. 정상적으로 가면 빠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도움닫기 해야겠죠. 그래서 냅다 뛰어야 돼요. 그러면 건너뛸 수 있어요. 얼마나 빨리? 일단 그렇게 기억하세요. 전류는 90도가 콘덴서가 되면 항상 9시. 자, 그럼 보세요. 여기 코사인 오메가 t잖아요. 코사인 오메가 t잖아요. 코사인 오메가 t잖아요. 코사인 오메가 t, 코사인 오메가 t 되면 되겠어요? 위상이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똑같은 위상은 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생각을 하는 얘기죠. 그럼 전류가 90도 앞선 게 어느 거냐? 뭐 이거 사인으로 됐어요? 원래 코사인이 90도 앞서잖아요. 사인보다. 그럼 얘는 아니잖아요. 코사인이 90도 앞선 거잖아요. 얘는 뒤진 거잖아요. 마이너스 내가 앞서겠죠. 어쨌든 위상만 가지고 2번이 답이네요.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는 90도 앞섭니다. 변이 전류는 전도 전류보다 어떻게 돼요? 90도 앞섭니다. 뭐 여기 이렇게 열심히 풀어놨는데 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결국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이 전류의 의미가 변이 전류다 이렇게 하는 순간에 이제 맛이 가는 거고 변이 전류가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다 이렇게 생각하면 답이 보이는 거죠. 그렇죠? 콘덴서에 이렇게 시험을 안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자파 방정식이 잘 나오는데 두 번째 전자파 방정식 이 얘기예요. 얘는 변이 전류까지 고려해 준다. 얘가 전도 전류잖아요. 변이 전류까지 고려해 준다. 자개를 어떻게 했어요? 회전을 전류가 있으면 자개가 회전되죠. 그런데 그냥 도체계만 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유전체가 되면 변이 전류가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자개가 회전하는데 전도 전류뿐만 아니라 변이 전류까지 고려한다. 회로로는 이건 빼지만 자개하게서 것까지 고려한다. 얘가 두 번째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개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전자파 방정식.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자파 방정식 아니면 골라라 이런 얘기 두 개만이 나오죠. 이거 중에 하나 틀린 거 찾아내야 돼요. 대부분 물어보는 게 여기 마이너스 빠진 거 물어봐요. 마이너스 빠진 거 많이 물어봐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D, 라운드 테이블에 나오는 D가 빠진 거 있는 거 찾는 거죠. 얘네들이 0이냐 아니면 여기는 이제 뭐 M이냐 이런 거 나오겠죠. 그런 것들 찾는 게 문제에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전개와 자개를 합친 게 전자계가 되는 거예요. 얘가 이제 전자계예요. 전기와 자개를 합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전파의 크기를 구해야 되니까 자파의 크기를 구해야 돼요. 전파와 자파를 구하고 전자파가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전자장을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전자파 파동 방정식이라고 하는 걸 구해야 돼요. 어려워요. 안 돼요. 여러분들이 풀려면 풀 수 있겠지만 시험 문제, 기사 시험 문제 그렇게 안 나와요. 파동 방정식이 이게 미분 방정식으로 풀거든요. 미분 방정식으로 해야 돼요. 깝깝하죠? 그래서 이제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결과만 보잖아요. 딱 거기까지만. 전파와 자파가 공존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른다? 전자장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얘기할 때 자파는 얘기를 안 해요. 그냥 대부분 전자파 영향이라고 하지만 전파 영향, 전파가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공간에는 당연히 전파와 자파가 같이 존재하고 있어요. 현재도. 그리고 막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냥 전파라고 해요. 왜 그러느냐? 결국 이 B를 비교해보니까 얘는 전파고 얘는 자파인데 거꾸로 얘기하면
요거 두 개를 갖다가 좌파와 전파를 비교해 보니까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진공 상태로 놓고 계산을 해보니까 377배 차이가 난다. 넘어가 보면 좌파보다 전파가 377배가 더 커요. 한두 배가 아니라 몇 배가 더 커요? 377배라는 문제가 더 커요. 거기에 유자로 비온제를 집어넣고 공기 중에서 따져보니까 그러니까 공기 중에서의 좌파의 영향은 미미해요. 전파가 영향을 많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석에 대한 영향보다는 전기에 대한 영향이 더 커요. 전기. 송전선로 전기가 있잖아요. 그게 영향이 커요. 송전선로 밑에 이거 뭐 환경단체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 밑에 가가지고 형광등 그냥 빈 거 들고 밤에 이렇게 송전선로 밑에 가서 들고 있으면 불 켜지죠. 이게 발광 원리에서 켜지거든요. 거기에 전기가 가해지니까 전자 방출이 일어나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전자적인 영향을 볼 수도 있죠. 어쨌든 간에 이걸 말해요. 그런데 이 전파와 좌파의 비이 377배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볼트포메타랑 암페어메타로 나누니까 메타메타 단위 없어지니까 암페어메타에서 얘가 뭐가 돼요? 오음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고유 임피던스, 오음이니까 고유 임피던스라고 이렇게 치면 그 비가 고유 임피던스. 고유 임피던스는 몇 배다? 377배. 377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여러분도 아마 시험 봤으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전자파의 방향은요, EH입니다. E 크로스 H예요. E 크로스 H는 뭘 얘기하죠? 이거 크로스라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사인세터. E와 H의 뭔 성분이에요? 사인세터 성분. 방향이에요. 사인세터. 그래서 방향이 E와 H의 크로스니까 사인세터 방향으로 가면서 역시 얘는 오름나사예요. 그러면서 얘는 두 개가 공존하는데 동이사예요. 그림을 잠깐 보면 이 그림이 별건 아닌 것 같은데요. 별거예요. 이해를 좀 해요. 얘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방향이고요. 얘는 면으로 움직이는 방향이에요. 이게 전자파예요. 위상은 같아요. 센터는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개는 어떻게 되죠? 90도로 쇄교해서 직교한 상태로 전자파가 90도로 직교한 상태로 가요. 이쪽은 뭐죠? 마그네틱이고 이쪽은 일렉트릭 필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개와 전개가 직교해서 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전자파. 그런데 크기는 전파와 좌파를 비교해보면 얘보다는 얘가 길이가 무려 얼마나 더 커요? 377배나 더 큰 상태로 진행을 하고 있다. 이게 전자파의 성질.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간단하게 적어보면 진행 방향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서로 직교하고 공존하면서 진동하는 겁니다. 파형입니다. 그리고 위상차는 없어요. 속도는 전자파 속도, 전파 속도, 빛의 속도하고 똑같은 속도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속도가 이렇게 나와요. 얘를 계산해보면 이 필연제로 뮤제로 매질상수 집어넣고 두 개 곱했으니까 루트 씌워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계산해보면 얘가 빛의 속도인데 3 곱하기 10의 8승 메타퍼세컨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빛의 속도하고 똑같게 정리가 돼 있어. 전파 속도. 그렇죠? 그게 전파 속도. 그러면 전자파라고 하는 이 공간이 존재하게 되면 거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게 존재해요. 에너지. 전자장이 있으면 에너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전기 에너지가 존재하고 또 자개가 있으면 자개 에너지가 존재하는 공간이에요. 이 공간이 그런 공간이에요. 여기는 에너지가 있어요. 에너지가 있으니까 전기 에너지와 자개 에너지를 그냥 더해본 거예요.
전기 에너지와 자기 에너지를 더해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E를 구하고 H를 구해보면 이런 형태가 나오거든요. 그걸 갖다 집어넣고 공통으로 묶어내보니까 루트 이필론 뮤의 EH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에너지예요. 주울파 메타 상승. 그죠? 이 식은 처음 배운 게 아니잖아요. 앞에 수업에서 얘기했던 거죠. 전기가 얘가 존재하면 자기도 얘가 존재하잖아요. 전기 에너지, 자기 에너지가 존재할 텐데 그것을 더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얘가 에너지다. 그래서 그 에너지하고 속도를 곱한 겁니다. 전파 속도. 전기가 존재하는 그 공간에 전파가 이동하는 속도를 곱해보는 거예요. 곱해보니까 여기에다가 얘를 그대로 곱했죠. 그러니까 얘가 없어지네요. 그래서 남는 게 얘만 남아요. 전기와 자기에 대한 곱이죠. 결국 E 크로스 H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것이 이게 뭐예요? 계산을 해보면 줄퍼 메타 3승이고 속도는 메타 퍼 세컨이니까요. 메타 퍼 세컨에다 줄퍼 메타 3승을 갖다가 해서 곱해보면 와트 퍼 메타 제곱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단위가 바뀌어요. 그렇게 바뀌면 얘가 뭐가 되냐면 줄 퍼 세컨가 와트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바뀌는 것이 뭐예요? 면적당 전력이죠. 그러니까 전자파가 가면 결국 뭐가 간다? 전력이 간다는 거예요. 전자파를 방사하게 되면 뭐가 나간다? 에너지가 가는데 그게 뭐다? 전력. 근데 그 전력은 전기와 자기의 곱이다라는 거예요. E 크로스 H라는 이게 외적이죠, 외적. 도트하고 달라요. 크로스라고 굳이 설명하는 이유가 외적이라는 거예요. 외적은 사인 세타죠. 내적은 코사인 세타죠. 그러니까 얘는 외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의 형태로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포인팅 전기. 근데 답을 이거 찾는 게 뭐죠? 자, E 크로스 H입니다. H 크로스 E가 아니에요. 방향이 그래요. E 크로스 H예요. E에서 H 방향으로 오른나사 방향을 따르는 거예요. 알겠죠? E에서 H 방향으로 오른나사 방향을 따르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포인팅 전기. 포인팅 전기도 많이 물어요. 자, 한 가지가 빼먹은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기회가 다음 하고요. 여기까지 한번 마무리 지어야 돼요. 뭘 해야 되냐면 요걸 빼먹었죠? 자기 회로 빼먹었고 이건 이제 뭐 크게 어려운 거 아니야. 전기와 자기 비교해보면 간단하고 또 교수님 말해주신 것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에너지는 이건 전기 에너지하고 똑같으니까 바뀌기만 하면 돼요. UH만 바꾸면 되는 거죠. 그러면 되는 거니까 똑같이 정리하면 어려운 거 없고요. 이것도 경기 조건도 상대되는 방향이니까 똑같은 거니까 그냥 밖에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거기까지 하면 일단은 몇 개는 단순한 겁니다. 이것만 설명을 해드렸고 나머지는 다 해드렸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